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바로 아시아 출신의 한 군인 때문인데요. 이 군인의 이야기에 CNN 다큐멘터리는 81% 시청률을 찍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영웅 시리즈를 다 제치고도 만화책이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죠. 심지어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계. 영화의 중심지인 헐리우드에서도 영화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이 남자,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미국 해군사관학교 출신 해군 장교 앨리슨 하트입니다. 펜타곤 전략국에서 근무하다 미 해군사관학교로 편입된 신임 해군 소위예요. 영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며 자랐지만 제 직업적 관심은 언제나 해군 전략이었어요. 펜타곤에서 5년을 근무하면서 각종 해전 전략을 분석하고 연구했지만 그날 특별 강연에서 듣게 된 내용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해군 연구기관에서 열린 첫 특별 강연, 그 강단에는 미 해군 예비역 중장 로이 캠벨 스미스 3세 교수가 서 계셨어요. 그분은 해군사 전문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분이었죠. 회색빛 머리카락과 깊은 주름은 그의 풍부한 경험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강의실은 젊은 장교와 전략가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미국과 유럽의 해군 역사에 대한 강의를 기대하고 있었죠.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스미스 교수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넬슨 제독입니다. 영국의 넬슨은 트라팔가 해전 등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영웅이니까요.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한국의 이순신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누굴까? 한국의 누구라고? 하는 소곤거림이 들렸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했죠. 서양 중심의 해군 역사 교육에서 아시아의 해군 장수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셨던 그 이름이 미 해군사관학교의 강의실에서 언급된 것이 놀라웠어요. 저도 모르게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줄은 몰랐죠. 스미스 교수님은 우리의 놀란 표정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스크린에는 한복을 입은 위험 있는 모습의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의 모든 해군 전략 개념을 뒤흔들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어머니의 고향 이야기, 그리고 그곳을 구한 위대한 영웅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계 어머니에게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밤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거북선과 명량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그 이야기 속에서 한 명의 장군이 수백 척의 적함에 맞서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눈빛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민족을 구한 영웅이란다라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고 외쳤어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크게 웃으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죠. 혹시 한국 계신가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제가 대답하자 교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나 주위 학생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했습니다. 누구야? 처음 듣는데. 아시아. 해군 장수가 넬슨보다 위대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미국과 유럽 중심의 해군 역사 교육에서 이순신 장군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니 그들의 반응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학생들을 진정시키셨어요.
그리고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을 모른다는 건 해군사 역사의 절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잊혀진 절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영웅이 이곳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서양의 역사책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컴퓨터를 조작하여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16세기 말 한반도와 주변 바다의 지도였어요.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중국 대륙 정복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바로 이순신이라는 한 명의 장군이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전통 군복을 입은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위험 있는 눈빛과 단단한 턱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지휘관으로서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과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인해 그의 업적은 세계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죠. 그때부터 진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필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략적, 군사적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세계 해군사의 중요한 장이었어요.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전술, 전략, 리더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동양의 해군 전략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 흐르는 두 개의 혈통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강의실 중앙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패자가 자신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터에는 일본의 오래된 역사서들이 나타났어요. 일본 회사, 정알론 등의 책 표지였습니다. 교수님은 이 책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일본은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대륙 정벌의 영웅으로 추켜 세웠습니다. 임진왜란을 정당한 정벌로 포장했고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업적은 철저히 삭제했어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들의 역사적 패배를 이렇게까지 지울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면서도 어쩐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너무나 완벽하게 패배한 역사는 그들에게 부끄러운 기억이었을 테니까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회사 같은 일본 근대 역사서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승전만을 강조하고 이순신 장군의 존재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그런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서술되어 있죠.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메이지 시대의 일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군국주의가 강화되던 시기였어요. 일본 메이지 시대 이후 군국주의 강화 속에서 히데요시는 제국주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철저히 묻혔죠.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누락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역사 지우기였죠. 일본은 자신들의 해군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과거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왜 서양의 역사책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일본을 통해 아시아 역사를 배우던 서구 세계는 자연스럽게 일본의 관점을 받아들였을 테니까요. 교수님은 또 다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19세기 후반 일본 역사가들은 임진왜란을 조선 정벌이라 명명하고 히데요시의 대륙 진출 야망을 정당화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순신의 해전 승리는 운이 좋았던 소규모 충돌로 축소되거나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역사의 왜곡이 얼마나 깊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 모두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실제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본의 기록이 왜곡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료를 신뢰해야 하나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다행히도 역사에는 항상 진실을 말해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조선의 공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이순신 장군 본인이 쓴 난중일기가 있죠. 그리고 중국 명나라의 기록, 심지어 일부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도 이순신의 활약이 남아있어요.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영국 해군사 연구의 권위자인 윌리엄 발라드 제독의 사진과 그의 저서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들렸어요. 역사의 왜곡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너무나 뛰어나 완전히 묻힐 수 없었습니다. 프로젝터에는 영국 해군 역사학자 윌리엄 발라드 제독의 저서 동아시아 해전사의 한 페이지가 비춰졌어요. 교수님은 거기에 밑줄 쳐진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발라드 제독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계사의 넬슨 제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다. 19세기 후반 서양의 해군 전문가가 이미 이순신의 위대함을 인정했던 것이죠. 저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영국의 해군 전문가, 그것도 제독이 직접 이순신 장군을 넬슨과 동등하게 평가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거기에는 해전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총 23회 해전에서 모두 승리했어요. 이는 세계 해군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록입니다. 수치와 날짜로 정리된 표를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명량 대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죠. 특히 명량 대첩에서 13척의 배로 333척의 일본 함대를 격파한 것은 세계 군사사의 전례가 없는 사건입니다. 난중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의 공식 기록에 남아있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13대 333. 이 숫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모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교수님은 그런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 이 기록을 접했을 때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 사료에서 확인된 사실이에요. 조선, 명나라, 그리고 몇몇 일본 측 기록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는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군사 기술들을 보여주었어요. 거북선의 세밀한 설계도, 철갑선의 구조, 하객진 전법의 도표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거북선, 철갑선, 하객진 전법.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명확한 군사 기술과 전술 혁신이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서양의 철갑선보다 약 300년 앞서 개발된 혁신적인 전함이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해군 전략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져야 할 것 같았어요. 서양 중심의 해군사가 아닌 진정한 세계 해군사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왜 이런 뛰어난 업적이 세계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 서구 중심의 역사 서술, 그리고 한국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점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단순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이제 이곳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이제 더 구체적인 전술 분석으로 들어갔어요. 이순신 장군의 전술 천재성은 놀라웠습니다. 오늘날의 해군 전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혁신적인 전략들이었죠. 스크린에는 한산도 해역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한산도 대첩 1592년에 있었던 이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하객진 진영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학의 날개 형태의 진형이에요. 적을 유인한 후 양쪽에서 포위하는 전술이었죠. 교수님은 화면에 하객진의 움직임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셨어요. 중앙에서 적을 유인한 후 양날개가 접히며 적을 완전히 포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술은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키는 천재적인 전략이었어요. 일본군은 이 전술에 완전히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명량 해협의 좁은 수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명량 대첩 1597년의 이 해전은 아마도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일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울돌목 물살을 이용했어요. 이곳은 조류가 매우 빠른 지역으로 하루에 2번 방향이 바뀝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이순신은 이자연 조건을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조류가 바뀌는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여 적함이 조류에 맞서 싸우게 만들었죠. 13척으로 333척을 상대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적의 모든 배와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좁은 해협에 들어올 수 있는 적함은 제한적이었고 이순신은 그들을 하나씩 격파했어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용기나 운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과 자연 환경의 활용이었어요. 현대 해군 전략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지형적 이점 활용의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 거북선 운용도 혁신적이었어요. 철갑으로 무장하여 화포 공격에도 끄떡없었고 충각과 포화 공격으로 적진을 돌파했습니다. 보통 거북선 하나가 여러 척의 적함을 격파할 수 있었죠. 교수님은 이어서 이순신 장군의 심리전과 정보전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심리전과 정보전의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병력이 소수인 것처럼 꾸며 일본군을 방심하게 만든 후 기습하는 전술을 자주 사용했어요. 또한 첩보망을 통해 일본군의 이동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 타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가장 놀라운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모든 전투에서 단 한 척의 배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 해군 작전 교범에도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 미 해군도 이런 완벽한 전적을 가진 지휘관을 찾기 어렵습니다. 강의실은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저 역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뿌리의 일부가 이렇게 위대한 군사 지도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적은 오히려 자국 내부에 있었죠. 스크린에는 조선시대의 정치적 분쟁을 묘사한 그림이 나타났어요. 기득권 세력들이 서로 대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내부적으로 심각한 파벌 갈등을 겪고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모략에 휘말려 투옥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의 관직은 박탈되었고 심지어 사형 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오히려 자국에서 박해를 받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웅은 항상 칭송받는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거기에는 조선 수군의 패배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이 파면된 후 무능한 지휘관 원균이 조선 해군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해군 병력 90%가 상실됐어요. 그동안 이순신이 지켜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든 듯 했어요. 저 역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그 절망감이 어땠을지 상상이 됐어요. 그때 스미스 교수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의 선조왕은 다시 이순신을 부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남은 배는 단 13척뿐이었죠. 교수님은 이순신의 초상화를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 위험 있는 눈빛이 더욱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그는 남아있는 것을 세웠습니다. 가능성을 보았죠.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보는 시각, 그것이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저 전술의 천재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였던 거죠. 그리고 이순신은 기적 같은 명량 대첩을 만들어냈습니다. 13척으로 333척을 상대했어요. 세계 해전사에서 가장 놀라운 승리 중 하나죠.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사례를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 부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능력,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눈. 이런 특성들이 이순신을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닌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겪은 내부의 배신과 극복 과정을 들으며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외부의 적보다 때로는 내부의 갈등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아닐까요? 전쟁은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힘차게 울려 퍼졌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후 일본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기로 결심합니다. 스크린에는 한반도 남해안의 지도가 나타났어요. 노량해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598년 12월 노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의 사실상 마지막 전투였어요. 이순신은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함대를 이끌고 철수하는 일본군을 추격했습니다. 저는 숨죽여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 중 항상 가장 슬픈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교수님의 입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을 완벽히 섬멸했어요. 적의 전의는 완전히 꺾였고 더 이상 조선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순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전투 중인 이순신 장군의 그림이 나타났어요.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진의 한가운데로 돌진하며 마지막 전투를 지휘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리를 눈앞에 두고 쓰러진 영웅의 최후가 안타까웠어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마지막 말은 놀랍습니다. 교수님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나라와 부하들을 더 중요시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의무를 다한 장군의 모습에 존경심이 더해졌어요. 이순신 장군이 없는 조선 해군은 그의 뜻을 이어받아 끝까지 일본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약 200년 동안 일본은 다시는 조선 해역을 넘보지 못했어요.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습니다. 거기에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연표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성과를 넘어 두 나라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희생 덕분에 조선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일본은 대륙 침략의 꿈을 접어야 했죠. 저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승리를 목전에 두고 떠난 영웅, 하지만 그의 정신은 끝까지 남아 전투를 이끌었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절망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진정한 영웅입니다. 우리 현대 해군이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인물이죠. 저는 어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전략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혈통의 일부가 이런 위대한 전통에서 왔다는 것에 더욱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마지막 장을 시작하셨어요. 그는 오늘날의 해군 전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스크린에는 이순신 장군의 혁신적인 기술들과 현대 해군의 기술을 비교하는 표가 나타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넬슨 제독보다 200년 앞서 철갑선을 개발하고 물살과 조류를 이용한 해전을 구사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일본 제국 해군의 위대한 영웅으로 알려진 도고 헤이아치로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제국 해군의 영웅 도고 헤이아치로도 러일 전쟁 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전술을 이순신에게서 배웠다. 자신들이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인물에게 배웠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죠.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일본이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장군이 결국 그들의 해군에게도 영감을 주었다니 말이죠.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술은 오늘날까지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특히 열세한 전력으로 강대국과 맞서야 하는 국가들의 해군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이순신의 비대칭 전략은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스크린에는 현대 해군 교범의 일부가 나타났어요. 거기에는 이순신의 명량해전 전술이 사례 연구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은 단순한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한 진정한 리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순신 장군에게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죠.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서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웅장한 동상이었습니다. 칼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위험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한국인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영웅입니다. 서울 중심부에 있는 이 동상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한국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죠. 저는 그 동상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머니의 고향에서는 여전히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는 영웅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펜타곤 전략가로서 그리고 한국계로서 이순신 장군을 가슴 깊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생각이 교수님의 말을 통해 표현된 것 같았어요. 언젠가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그 거대한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러 가고 싶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교수님께 다가갔어요.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의였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당신 같은 젊은 장교들이 이순신의 이야기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역사는 종종 편향되게 기록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죠. 그날 이후 저는 해군 전략을 연구할 때마다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혁신적인 전술 개발, 그리고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 이 모든 것이 제 군인으로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년에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서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제 안에 흐르는 두 개의 혈통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영국계 아버지와 한국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이순신 장군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통해 제 정체성의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제469주년 탄신일입니다. 4월 28일 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4월 28일은 1545년 4월 28일 태어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과 충의를 길이 전승하고 민족 자주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도전과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제 정세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순신 장군 같은 난세의 영웅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극복했던 그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모르죠. 우리는 또 다른 이순신을 기다리고 있는 걸지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말이에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던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